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A16Z라고 아시죠? 앤드리슨 호로이츠. 이 친구들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큰 코인 투자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 국가 간 송금, 실시간 결제, 소유권, 뭐 이제 그냥 아예 우리가 결제할 때 그냥 이거 무조건 쓰는 뭐 이 정도가 된다면 굳이 이거를 뭐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디지털 뭐 달러다, 디지털 유로다, 그냥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우리가요, 약간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돈도 있고 디지털 돈도 좀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죠. 좀 이제 과도기에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99.99%의 우리의 자산이나 우리 어떤 금융 그 화폐나 뭐가 됐든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세상으로 우리가 점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 속도와 그 정도가 좀 문제가 되는데 굳이 뭐 이게 디지털 돈이다 뭐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을 아마 안 쓰는 날이 전 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비저너리라고 하는데 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봤더니 소위 이제 사업으로 또는 투자로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분들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냥 애매한 거죠. 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확정된 미래거든요. 이 현황과 함께 그러면 이제부터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서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서클이 지금 이게 지금 가능성이 아니고 지금 다 이미 발표를 한 겁니다. 뭘 발표했냐? AI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에게 결제를 할 때 이제 결제가 이제 뭐 나노 페이먼츠라고 해서 초고속 결제. 근데 초저가 결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어마어마하게 싸다. 이게 거래 한 건당 수수료가 얼마냐? 이거 읽기도 힘든데요. 0.000001 공이 5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죠? 수수료가 이제 요 정도 되고요. 11개 블록체인 호환 알아서 왔다 갔다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나 봤더니 AI 에이전트가 이제 막 그냥 수도 없이 결제를 할 텐데 한 건 한 건을 블록체인에서 다 이것을 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치 시스템이라고 배치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뭉텅이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나중에 그 우리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아니면 어디 뭐 가서 우리가 결제를 할 거 아닙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제 쓸 거예요. CBDC는 이제 그 나중 일이고 어쨌든 정산을 상점에서 정산이 되기 전에 이미 대금부터 수령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상점 주인도 이거 안 쓸 이유가 실은 없겠죠. 그 반대로 지금 현황입니다. 신용카드 쓰고 이제 은행망 쓰고 이러면 상점 주인께서 그 이제 음식값, 커피값, 그거 이제 결제 대금 정산을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일단 수수료 깡패죠. 해외에서 오면 이제 뭐 10% 이상씩 막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우리가 이런 식이죠.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뭐 15일 정산. 그러니까 뭐 기본 1, 2주는 기본적으로 기다렸다가 매월 딱 정산일이 뭐 정해져 있고 요런 그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이거 뭐 실시간 정산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받고 정산은 그 후에 되는데 정산이 그렇다고 느린 것도 아닙니다. 초저가 수수료에 이거를 우리 지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나 글로벌 상점 주인에 있어서나 안 쓰고 배길 수가 있을까요? 반면에 이제 X402라고 하는 것은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추진을 이미 실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약간 결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X402라고 하는 것도 이제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들끼리의 결제를 위한 결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수수료도 0.001달러, 지금 비자 카드 수수료가 0.3달러거든요.
얼핏 보기엔 다 0점이 들어가니까 얼마 아닌 것 같은데요. 코인베이스에서 이미 발표를 해놓은 이 결제 표준은 비자 카드보다 무려 300배가 더 쌉니다. 서클은 아까 이것보다 더 쌌죠. 한 달간 1억 건, 그 다음에 5천만 달러를 이 지금 X402가 결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실험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거래 처리량이 적은 단계지만 이 속도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비유를 하면 인터넷도 처음에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대량 채택이 되기 전까지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1996년 HTTPS라고 해서 인터넷 표준이 처음으로 선택이 됐는데 그럼 바로 그냥 급속도로 전 세계가 썼냐? 느린 정체기가 실은 있었어요. 지금 약간 요 이제 직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먼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그럼 이걸 왜 했냐? 기계들 간의 결제, 이런 세상이 온다 안 온다? 이건 무조건 옵니다. 언제 오냐? 이제 조금 이제 뭐 시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시대가 왔을 때 표준을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수료를 누가 가져갑니까? 코인베이스가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 표준은 아예 선점. 수수료가 이게 얼마 안 된다라고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표준을 미리 깔고 들어가면 결제량 여기에서 다 되면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겠죠.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코인베이스는 AI 시대에 비자 카드가 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겁니다. 초저가 수수료 이제 비자 카드 300배 싸다 이건 얘기 드렸고 이게 이제 싸고 빠르다고 무조건 쓰냐? 만약에 불편하면 또 안 쓰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웹사이트에서 그 회원가입합니다. 귀찮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어떤 카드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귀찮아요. 카드를 이렇게 되면 등록할 필요가 실은 없어요.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거. 그냥 요청 단계 처음부터 AI 에이전트가 딱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걸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그냥 선택하면 바로 끝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라고 하시죠. 요거 이제 체인 기본으로 쓰지만 뭐 솔라나나 뭐 다른 뭐 아발란체도 쓰고 다 이제 호환이 됩니다. 개방형 표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면 안 쓸 텐데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끝난다. 그 이제 디폴트 세팅이 될 수가 있겠죠. 서클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나노 결제는 약간 미시적. 그러니까 서클 USDC를 편하고 빠르게 쓰는 거라면 코인베이스는 조금 거시적으로 이제 인터넷 통신 규약 아예 그냥 표준부터 그냥 세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스케일이 크다. 그러니까 서클은 USDC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 기술을 적용을 했다면 코인베이스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결제 디폴트로 본인들의 X402 이 표준을 삽입을 이미 완료를 했다. 심지어 기계 전용 결제 체인의 표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예전에 그 뭡니까 페이스북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 뭐 네이버 사실은 다 어디에서 돈 벌고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광고 모델입니다. 그렇죠? 광고 시장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냐. 근데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광고 볼까요 안 볼까요? 사실 광고를 잘 안 봐요. 왜? 나는 이제 검색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치는 순간 바로 내가 원하는 걸 바로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를 일이 없습니다. 결제 뭐 클릭을 하는 게 제로 클릭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AI들이 그때 가서 결제를 하는 것에 그냥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AI 결제 모델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서클과 코인베이스 지금 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표준을 선점한다 얘기를 드렸고 코인베이스는 베이스를 쓰겠죠. 그 다음에 USDC 당연히 활용도를 많이 늘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클이나 코인베이스가 뭐 입법이 지연됐다, 뭐 전쟁이 났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본인들 할 거 그냥 다 하면서 치고 나갔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최초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그때는 ETF가 없었어요. 2015년이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돈나머니가 처음으로 여기서 샀던 건데
어쨌든 기관 최초 비트코인 판매 회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지금도 규모가 이제 뭐 전통 금융을 빼면 사실은 제일 큰 부류에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이 속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산 토큰화 관련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어떻게 보면 발간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요. 대략 300조 달러. 이게 이제 한 40경 원이 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자산 시장이 있는데 이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 따로, 채권 따로, 주식 따로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하나씩 온체인, 블록체인 위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거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크립토 및 망은 뭐가 될까요? 그레이 스케일 리서치 조사 그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캔톤 코인, 바이낸스 코인, BNB죠. 아발란체, 체인링크 요 6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무조건 삽시다가 아니고요. 지식과 정보를 제가 이제 드리면 요걸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잘 연구를 해 보시고 토큰화 시대가 온다면 나쁘지 않겠는데 알고 투자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시각화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전 세계 자산을 지금 도표 하나에다가 이제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표시를 했습니다. 세계 1위는 이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이제 아파트다 아니면 빌라다 이런 거 있죠. 이 부동산이 이게 지금 조 달러가 지금 그 단위거든요. 288조 달러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채권 시장. 그다음 이제 좀 많이 줄었지만 그 다음 채권보다 약간 더 작은 게 전 세계 주식 시장입니다. 127조 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 근데 상장이 되어 있는 파생 상품. 그 다음에 부동산인데 상업용 부동산. 요거 이제 따로 뗐네요. 부동산을.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덩입니다. 12조 달러죠. 지금 토크나 자산의 시가총액을 여기 이제 나타냈는데 굳이 이제 조 달러 그 단위로 하면 0.03 이제 조 달러가 되겠죠. 사실은 뭐 토크나 자산이 시작을 했긴 했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뭔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초창기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코인의 시가총액을 싹 합치면 2.7 정도 돼요. 2.7. 금이 12입니다. 근데 2.7조 달러. 그중에 비트코인이 1.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지금 8분의 1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 채권, 주식, 파생상품, 농지, 금, 은, 석유 같은 상품들 얘네들이 다 조금씩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당장 뭐 1년, 2년, 3년 만에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심지어 10년, 20년 걸쳐서 이제 무브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잘 팔릴 만한 주식, 잘 팔릴 만한 MMF, 잘 팔릴 만한 미국 채권부터 온체인 시켜서 팔고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산 토크나 이제 시가총액을 1년 전 대비했을 때 대략 217%, 뭐 3배가 조금 넘게 이렇게 올랐다. 근데요. 자산 토크나의 시가총액 아까 보여드렸죠. 0.03조 달러. 그러니까 300빌리언인데 이제 단위를 같은 조 달러로 했을 때 굉장히 작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지금 비교를 했을 때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자산 토크나가. 자산 토크나 현재 그럼 뭐가 제일 많이 토크나 됐냐? 단연 미국의 국채입니다. 50%가 지금 미 국채고요. 그 다음 금, 은, 뭐 석유 같은 거 이런 게 한 17%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용, 빚이죠. 빚도 이걸 토큰화 시켜서 빚을 팔아먹어요. 대단합니다. MMF 펀드 이건 이제 좀 토큰화해서 팔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주식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초창기고요. 지금 뭐 1년간 217%가 시총이 올랐다. 제가 볼 땐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너무 초창기니까. 결국에 모든 자산이 토큰화, 괄호 열고 온체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망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냐. 코인베이스는 베이스를 밀고 있는 거고 금융기관들에서는 캔톤 네트워크를 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 개인들은 어떤 망을 쓸까요?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꼽은 넘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한다.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서 시가총액 단연 1위고 디파이 TBL이라고 하죠. 이제 그 망에 있는 디파이 그 금액 이 뭐 여전히 이제 압도적 1위를 여전히 그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큰화 아까 시켰던 그 시가총액의 절반이 조금 넘는 55%가 이더리움 망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더리움 최다 개발자 숫자, 최다 개발자 활동, 그 다음에 유동성도 가장 풀이 깊습니다. 이더리움 말고 나머지 체인은 어떤 게 그럼 유리할까요? 먼저 요거는 그 자산 토큰화 이제 시총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재 현황을 나타냅니다. 이제 도표로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원래도 컸지만 늘어나고 있는 그 뭐랄까요 속도도 이더리움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솔라나 시총이 그 다음 솔라 그 다음 바이낸스 체인 그 다음 이제 기타 이제 뭉뚱그려 놓은 거죠. 누가 봐도 지금 단기 중기로 봤을 때 이더리움 망을 이길 수 있기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망이 그럼 수혜를 볼 것이냐? 이 그레이스케일은 세 가지로 일단 망을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퍼블릭 체인, 두 번째는 프라이빗 체인,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체인으로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 체인에서 꼽았던 망은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 그 다음에 프라이빗 체인으로는 캔톤 네트워크라고 캔톤 코인 아시죠? 요게 이제 프라이빗. 하이브리드로 이제 꼽았던 것은 아발란체를 꼽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퍼블릭 체인적인 성격, 프라이빗 체인 성격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캔톤 코인도 하이브리드가 맞는데 뭐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나눠놨네요. 그럼에도 이제 솔라나를 한번 살펴보자. 속도가 매우 빠르더라.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일일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쓰더라. 속도로 봤더니 솔라나가 단연 압도적이고 그 다음 바이낸스 코인, 그 다음에 베이스, 아발란체, 이더리움 뭐 이런 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뭐 도표가 나와 있고요. 일반 투자자 같은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쓰기에 또는 이제 전 세계 뭐 뭘 사거나 뭐 송금을 하거나 뭐 할 때 온체인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거 사고 팔 때 디파이에서 그냥 어떤 망으로 해서 이거 보내시겠습니까 할 때 솔라나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가성비만 딱 따졌을 때는 솔라나 이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NB는 뭐 바이낸스 체인 아시죠? 세계 최대 거래소가 어쨌든 그걸 뒤에 업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들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수수료 혜택도 있고 뭐 이제 에어드롭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무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속도도 빠르고 대량 채택도 어쨌든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바이낸스 체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캔톤 코인 조금 이제 그 정보를 제가 전달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지금 뭐 이제 그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를 봤을 때 캔톤 코인이 이제 그 트랜잭션이면 그 거래량 그리고 일일 사용자 이게 보니까 어쨌든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 거죠. 뭐 폭발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캔톤 망 위에 그 자산 토큰화된 그 시총이 조금씩이 아니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 우리가 그냥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뭐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등등등 다 여기 지금 캔톤 망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증권 거래를 뒤에서 정산해주는 DTCC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 그 청산과 정산을 여기서 다 처리해 주거든요. 근데 그 DTCC에서 자산 토큰 하는데 뭘 쓰겠다? 캔톤을 기본망으로 쓰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대량 채택이 될 확률이 당연히 높죠. 뭐 비자 카드다, 뭐 서클이다, 뭐 아폴로다, 뭐 노무라, 저 일본에 있는 뭐 미주호 은행 등등이 다 지지를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채택을 이미 완료를 했다라고
봐도 제가 볼 땐 무방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고 무작정 그냥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냥 비근한 예로 일론 머스크 믿고 우리가 다 도지코인 21년도 아마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막 이제 나와서 뭐 TV 쇼에도 나오고 도지파드 하면서 도지코인 그냥 대놓고 밀었지 않습니까? 샀는데 지금까지 오시면서 도지코인 성질 안 나셨습니까? 그것만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게 저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냥 막 무작정 사면 오래 이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단점을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코인이지만 쉽게 말하면 핵 중앙화죠. 이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금융기관들끼리 쓰려고 이제 만든 거고 지금이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 버전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발행량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는 원래 좀 이렇게 발행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대량 채택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현재 기준입니다. 연평균 26% 발행을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이제 쓰는 만큼 또 소각을 시키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6%가 플러스인데 소각을 마이너스 14% 정도 쓰는 만큼 소각을 시킵니다. 아직 뭐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26에서 14를 빼면 12% 정도 연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코인을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 생각해 보시면 12%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행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그 굉장히 극초창기이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나중에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각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럴 각오가 있으면 나쁘지 않은 코인인데 그냥 사자마자 그냥 올랐으면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캔톤 코인의 장점이 뭐냐? 사실은 단연 프라이버시예요. 기관들이 채택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데 왜 기관이 채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그게 프라이버시예요. 퍼블릭 체인은 전 그 노드에 내가 지금 누구랑 거래 뭘 얼마를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게 다 방송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기관들이 뭐 이제 무역 대금 회사 여기에서 얼마 샀네, 뭐 누구랑 거래했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프라이버시를 아예 그냥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융거래 큰 뭐 기관들이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할 때. 그러면 퍼블릭 체인이라 할 수 있는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솔라나 또는 뭐 나중에 그 니어 프로토콜, 뭐 인터넷 컴퓨터 레이어 1, 레이어 2들 있죠. 이런 퍼블릭 체인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실은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폴리곤도 있고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영지식 증명이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하려고 실은 만든 측면이 높습니다.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리플망, 인터넷 컴퓨터, 그다음 뭐 알레오, 뭐 이런 레이어 1, 레이어 2, 지캐시랑 모네롱은 좀 결이 다르죠. 이건 아예 그냥 그 다크한 코인, 아예 그냥 프라이버시 쪽으로 이제 거의 끝단에 있는 코인들. 이게 조금 이제 종류는 다 다른데 핵심은 퍼블릭 체인에다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삽입을 자기 방식대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 거래는 누가 안 보고 금액을 숨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능들을 실제로 퍼블릭 체인에다가 입히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해야 기관들이 채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기능 없으면 난 그걸 안 쓸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완전 퍼블릭 체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버튼을 눌러서 나 이 거래만큼은 다른 그 노드들에게 나 숨기고 싶어. 그거 그냥 클릭 딱 하면 숨겨질 수 있는 기능이 실은 퍼블릭 체인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 드렸죠. 퍼블릭 체인 맞습니다. 퍼블릭 체인입니다. 레이어 1이잖아요. 근데 기관들, 특히 금융기관들, 뭐 시티은행, JP모건, 아폴로 그 매니지먼트라고 자산운용사들이 퍼블릭 체인은 아니지. 그 내가 지금 뭐 이게 누가 막 우리 고객들이 뭐 샀다, 얼마 샀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발란체에서는 기관들에게 기관 맘대로 기능들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발란체의 서브넷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라고 제가 또 비유를 드리면
왕복 8차선 고속도로입니다. 평소에. 근데 한쪽 차선은 그냥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선처럼 비워두는 거예요. 야, 여기는 일반 차들은 안 돼. VIP들 그리고 돈을 많이 낸 이제 고액 자산가들, 특정 기업들만 이 차선을 씁니다. 나머지는 여기 못 들어와요 하고 딱 막는 겁니다. 이게 서브넷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아발란체의 그 이제 퍼블릭 체인의 망을 사용하되 본인의 망을 이제 별도로 이제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특정인만 여기에는 오세요. 내가 만든 요 지금 서브넷에는 특정인만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로 난 아발란체 쓰기 싫은데 내가 만든 JP모건에서 내가 만든 JP모건 스테이블 코인 난 쓰고 싶어요. 이거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는 난 이거는 남들이 절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이 지금 금융 자산은 미국 사람들에게만 판매를 하고 싶어요. 금액이 최소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에게만 거래 금액, 최소 금액을 난 설정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뭐가? 아발란체가. 탈중앙화, 요거 이제 계속 막 주구장창 주장하기보다는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자산 토크나 이거 이제 시대가 뻔히 올 게 뻔하니까 채택을 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발란체라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그럼 없냐? 왜 단점이 없습니까? 일단 알트코인들은 그 자체가 단점이에요. 알트는 왜? 비트는 그냥 경쟁자가 사실 없어요. 비트는 뭐 이제 금이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알트코인은 경쟁자가 기본 태생적으로 많아요. 뭐 리플망도 있고 솔라나망도 있고 스텔라망도 있고 켄토 네트워크 얘기 드렸죠. 이더리움 레이어 2, 레이어 1 얼마나 많습니까? 아발란체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보 제공을 하는 기본적인 그 오라클적인 기능이 있어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제 Proof of Reserve는 뭐냐면 실물 자산 토큰 하잖아요. 금을 기반으로 실물 금을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그거 이제 거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진짜 금으로 뒷받침되는 거 맞아? 그거를 검증해 주는 게 Proof of Reserve예요. 이거 실물 진짜 연계된 거 맞아? 진짜 맞아? 팩트 체크를 체인링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체인들이 그러니까 뭐 블록 뭐 이더리움에서만 아니고 뭐 솔라나, 아발란체, 이더리움, 레이어2, 폴리곤, 뭐 어디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막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해도 이거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한다? 체인링크가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핵심 디지털 인프라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체인링크. 근데 체인링크가 이 분야의 시가총액 단연 넘버원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 경쟁자가 없냐? 경쟁자 있다니까요. 알트는 무조건 경쟁입니다. 뭐 피스 네트워크라고 있죠. 그 다음 레이어 제로. 이건 이제 그 연결 브릿지 역할. 레이어 제로. API 3나 밴드 프로토콜. 이건 이제 오라클적인 기능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시총으로 따지나 뭘로 보나 체인링크보다는 다소 다들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체인링크는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뭐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체인링크 토큰의 가격은 굉장히 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인링크 그러니까 이 가능성만 보고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안 오르면 그래서 뭐 확신이 많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이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와닿았어요. 그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뭐 사이클 한 번, 사이클 두 번, 3년, 5년, 뭐 5년, 10년 지났다고 이게 그냥 쑥 사그라드는 그런 테마가 절대 아니다. 이게 테마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금융을 완전히 뒤집는 대혁명이 실은 맞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에 있는 가치죠. 디지털 가치들이 어디 위로 점점 이동합니까? 아날로그, 뭐 은행, 뭐 신용카드망, 은행망에 있던 것들이 이더리움망, 솔라나망, 켄톤코인망, 뭐 체인링크 통해서 점점 온체인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 전량 매도, 그러니까 뭐 장기 물량 일부 빼고요. 전량 매도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근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코인을 추매를 하고 꾸준히 모아가는 거 좋은데요.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안 사고 좀 기다려야겠죠. 나중에 또 폭락하면 하락장 또 오겠죠. 그때 재매수 할 거예요. 저는 그 코인 위주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나 이거 다시 살 것이다. 생각보다 개수가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전 자신 있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건 4대 천왕이고 4대 천왕 플러스 뭐 1개, 2개 정도 한 맥스 5개 정도 보지 뭐 또 10개, 20개, 30개 살 것이다.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마지막인데요. 이제 클래리티 액트 저기 시장 구조법 있죠. 현재 소문이 들리는데 뭐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여러 명의 인플루언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어떤 그 가능성은 마크업 있죠. 은행이 마크업이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 요 주간의 날짜가 잡힐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현재 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아마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미국 상원에서의 전체 표결은 그러면 언제 되냐? 6월 아니면 7월. 근데요, 이게 7월로 갈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을까. 이제 미 의회요. 이거 이제 날짜를 굉장히 많이 쉬어요. 이걸 한번 다 보시면 6월 말부터 7월 초는 아예 한 2주 동안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8월은 아예 그냥 그 한 달을 쉽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이것들이 제가 볼 때 되긴 되는데 또 막 이렇게 막 긴장감 주면서 막 애가 타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되게 높아요. 지니어스 법은 작년 7월 말에 통과가 됐죠. 우리가 지금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도 법 통과 안 될 거야. 크크크 희망회로 신시아 루미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거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초당적인 합의로 통과됐잖아요. 지니어스법이 사이클 피크에 통과가 됐다면 시장구조법 올해 한 7월 정도 사이클 바닥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클 바닥은 뭐 그걸 이제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법 통과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전 동의를 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의견은 실은 작년 4분기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사실 뭐 다 나쁘지 않았잖아요. 특히 뭐 금은도 올랐었죠. 근데 왜 코인만 그냥 누가 마치 조작이라도 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뭐 제인 스트리트다 뭐 저기 뭐 모건 스탠리가 뭡니까 스트래터지 뭐 지수에서 편입이 아니고 빼겠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 대대적인 시장 조작이 저는 있었다라고 의혹을 여전히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어찌 됐든 억지로 시장을 찍어 눌렀다라고 한다면 상승은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크고 길어지는 게 저는 당연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왕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마음 편히 그러려니 하시면서 지금 뭐 날씨도 좋죠. 5월 지금 좋은 연휴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